안녕하세요. 저는 컨트랙트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컨트랙트 개발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테스트 부분에서 동적 분석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스마트 컨트랙트 이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이죠. 그걸 개발을 한다는 의미는 일단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솔리디티 이제 EVM으로 기준으로 솔리디티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슈들 그런 걸 감안해서 개발을 해야겠지만 이제 정적 분석이나 이제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블록체인에 올라갔을 때 문제없이 동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좀 세션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더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동적 분석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동적 분석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퍼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이고 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컨트랙트를 배포를 한다는 거는 일단 체인에 내 컨트랙트 코드가 배포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이 잘 동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컨트랙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배포하게 되면은 버그를 수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컨트랙트는 개발을 하면 로켓처럼 올라가다 폭발할 수 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테스트를 그래서 테스트가 매우 중요한 개발 영역인데요. 일단 이 퍼즈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찾을 수 없는 엣지 테스트를 찾기 위해서 엣지 케이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퍼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엣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이제 이 동적 분석 툴이 무작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동적 분석을 적용을 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유닛 테스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적 분석, 뭐 슬리더나 뭐 솔힌트 이런 정적 분석을 적용하는 것보다 좀 도구도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이제 뭐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야지만 이제 동적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러닝 커브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무작위 테스트를 각 펑션마다 기본적으로 5만 번 이상씩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개발한 컨트랙트 소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퍼즈라고 하는 걸 소개하거나 이제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는 단위 테스트만 의지를 하는 건 무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펑션별로 5만 개의 랜덤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그 퍼즈 툴은 에키드나라고 하는 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 정도 퍼즈 툴이 있긴 한데 이제 에키드나 같은 경우에 이제 속성 기반 테스팅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기 위해서 무작위 입력값을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검사 대상이 되는 컨트랙트에 랜덤하게 이제 랜덤한 인풋 값을 이용해서 컨트랙트를 이제 일명 엣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툴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퍼징하기 위해서 설계된 프로그램이고 가장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설트와 이벤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예제를 잠깐 볼 건데 그 예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히 이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대표적인 테스트 방법을 알아보면은 인베리언트라는 부분이 이제 불변성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고요. 얼서션은 내가 어떤 조건을 걸고 이 컨셉트가 막 그 테스트가 되었을 때, 동적 분석이 되었을 때, 이 어서션이 잘 지켜지는지를 테스트하는 크게 이제 이런 형태로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환경을 갖추는 구조에 따라서 인터널, 익스터널이 있습니다. 네. 이 에키드나라고 하는 것은 설치는 제가 이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쪽에 들어가면은 이미 빌드가 된 바이너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도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스를 빌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에키드나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실행 파일이 생기게 되면은 동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고요. 이제 동적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해서 어, 속성 값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설정 값을 위해서 야물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실제 동적을 분석을 할 솔리디티 버전을 솔C 셀렉트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에키드나 2를 명령을 이용해서 에키드나 테스트하고 설정 파일을 지정하고 내가 테스트할 컨트랙트 이름, 테스트 모드를 지정해서 명령을 수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테스트가 수행이 됩니다. 네, 설정 파일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라는 모드가 있고, 프로퍼티는 내가 어떤 속성에 대해서 참 거짓으로 세팅을 걸어놓으면 얘가 항상 참을 유지하는지 거짓을 유지하는지 이런 값을 체크하게 되고요. 얼서션은 얼서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이제 어서션이라고 하는 조건에 항상 참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어, 보다 복잡한 어떤 로직적인 부분을 놓고 어서션이라고 하는 앞에 그 어서션이라는 키워드로 그 조건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이 컨트랙트 코드가 실제 어떤 입력값이 매우 크거나 매우 클 때 이제 그 자료형을 넘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옵티미제이션이랑 익스플로레이션은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리밋이 테스트 횟수인데 기본적으로 5만 회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런스 컨트랙트는 컨트랙트가 자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고 밸런스 어드레스는 TX 그러니까 테스트를 수행이 자동으로 이제 테스트가 수행이 될 때 그 테스트 계정들이 실제 자금을 가지고 테스트가 되는지를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정도만 알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테스트를 위한 환경 설정은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외 이제 그 코드 통해서 간단한 테스트 예제 몇 가지만 어, 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코드를 이렇게 붙여서 좀 확인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컨트랙트 코드는 랜딩 플랫폼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주는 계약입니다. 근데 이 코드의 문제점은 지금 제 위에 주소에 그 대표적인 10개의 컨트랙트 코드의 취약점에 대한 링크를 걸어놨는데 거기에 나오는 코드예요. 그 취약한 코드를 가지고 퍼즐을 돌렸을 때 그 취약한 점을 잡는지를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것이고요. 이 코드는 이제 faulty calculation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했으면 그 계산된 결과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변수에 그 계산 결과를 저장을 안 했을 때 발생이 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withdraw라고 하는 출금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금 함수에서
고객이 자산을 요청을 하면은 그 고객이 가진 자산만큼 출금을 해주는 코드는 잘 작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출금해줬으면은 토탈 랜딩 풀이라고 하는 이 컨트랙트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에 그 withdraw를 통해서 이제 출금을 된 만큼 빼줘야 되는데 해당 코드가 빠져 있는 코드입니다. 이 원 컨트랙트가 있을 때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랜딩 플랫폼이라고 하는 컨트랙트를 상속을 합니다. 상속을 해서 테스트 인터널이라고 해서 제가 그 테스트용 컨트랙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에서 테스트 디파짓, 테스트 위드로라고 하는 테스트 함수를 만든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컨트랙트는 출금할 때 출금된 액수만큼 이제 토탈에서 빼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당 코드를 어설트로 이제 토탈 랜딩 풀이 이 그 컨트랙트가 갖고 있는 자산하고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퍼즐을 이제 돌리면 이제 이 퍼저가 이 에키드나가 이제 돌면서 다른 이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는 다 문제가 없는데 제가 작성한 테스트 위드로를 통해서 디파짓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했더니 이 어서션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 테스트 그 경로와 문제점을 잡아준 모습입니다. 이제 익스터널도 이제 인터널이랑 같은데 다른 점은 이제 앞에 인터널은 제가 문제가 되는 컨트랙트를 상속을 받아서 테스트하는 방식이고 익스터널은 그냥 내부 변수로 문제가 되는 컨트랙트의 그 멤버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그 문제가 되는 컨트랙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냐 받지 않냐만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테스트의 의미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똑같아서 이제 내용이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위드롤에 이제 그 어서트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건을 달면은 이 퍼저가 돌면서 해당 문제를 찾아줍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인터널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인터널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지금 이 퍼저가 실제 그 아까 랜딩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펑션에 접근해서 테스트를 한 거에 반해서 지금 익스터널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실제 퍼블릭으로 선언된 펑션에만 접근해서 테스트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테스트를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인터널하고 익스터널의 이제 특징은 이제 좀 단순한 컨택트를 테스트할 때는 인터널 구조가 좀 유리하고요. 익스터널 테스트는 이제 이미 배포되어 있는 컨택트를 공격한다. 악의적으로 이제 그런 테스트를 어떤 어떤 컨택트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어, 정해진 루트가 아닌 방식으로 깬다라고 하는 공격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접근했을 때는 익스터널이라는 구조로 만드는 게 더 실제와 유사한 테스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익스터널은 외부 변수, 공용 변수 함수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랑 이제 지금 테스트 되는 실제 펑션 수가 작다, 개수가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예제를 하나 더 보면 실제 이 코드는 이제 ICO라고 하는 컨트랙트 코드고 이 코드는 최초의 오너가 이 컨트랙트가 포즈 상태로 아무도 쓸 수 없게 잠금 상태로 두었는데 과연 이 코드가 아무도 이 잠금을 풀 수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는 아까 이제 그 얼서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이제 아까 예제 1에서 봤던 테스트하고 비슷하게 이즈 포즈드라고 하는 게 true인지를 이제 테스트 조건에 걸고 퍼즐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그 포저 툴이 이 조건을 깨기 위해서 리즈 포즈들 툴을 폴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 이 포즈 상태를 풀 수 있는 공격 그 루트를 찾아냈습니다. 이 코드의 문제는 ICO라고 하는 그 함수가 컨스트럭터로 원래 개발이 돼서 한번 포즈 상태가 되면은 아무도 풀 수 없는 상태여야 되는데 이 코드에 오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타라기보다는 컨스트럭터에다가 해당 상태를 만들고 접근할 수 없게 해야 되는데 퍼블릭 함수로 ICO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고 개발자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ICO라고 하는 거를 콜해서 포즈 상태를 바꾸고 리줌을 통해서 포즈 상태를 true에서 false로 바꿔서 문제를 이제 그 찾아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값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컨택트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계속 자산이 외부로부터 주어지거나 계속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변수의 시간값이 계속 더해지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 로직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전 값보다 이후 값은 항상 크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얼설트를 통해서 실제 카운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어떤 인풋 값이 더해진 값이 이전 값보다 크다라고 얼서트를 통해서 조건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퍼즐을 돌리면 실제 이 툴이 매우 큰 수를 직접 더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오버플로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더해진 이후의 값이 이전 값보다 결국 더 크지 않은 케이스를 찾아준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 툴을 동적 분석을 돌려보지 않고는 찾을 수 없는 케이스일 겁니다. 이런 큰 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단위 테스트를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테스트 모드 중에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그 테스트 모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그 테스트 코드에 이런 오버플로우 문제를 찾아줍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퍼즐하는 툴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퍼즐 테스트는 동적 분석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한번 세팅되고 바뀌지 않는 값을 체크하는 거. 아까 이제 이즈 포즈드 같은 그런 중요한데 이제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 상태를 바꿀 수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최초에 세팅되고 바꿀 수 없어야 되는데 혹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되는 속성 값들 이런 걸 체크할 때 유용하고요. 네, 마지막에 본 예제에서 데이터가 오버플로우 되는 케이스에서 실제 이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할 때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어떤 조건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테스트 케이스를 짜면은 성공 케이스 뭐 5개, 실패 케이스 5개, 10개 이 정도 케이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퍼저는 자기가 랜덤 인풋 값을 이용해서 5만 회 이상의 테스트를 한다는 점 그리고 권한이 뚫리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유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프로세스 마지막에 이런 퍼저 테스트를 정착하고 사용도 이제 제가 아까 소개드린 것 말고도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테스트 모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도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코드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실제 코드가 없어도 어, 그 실제 바이트 코드만 컴파일 결과인 바이트 코드만 존재하는 컨트랙터도 동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퍼즈라고 하는 툴을 개발 단계에서 꼭 약간만 학습하면 쓸 수 있으니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